안녕하세요. 효키랍니다. 자, 오늘 2020년 5월 18일 한국전자TV 리뷰 방송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부터 개편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 앞에 분들이 이제 시간 컨트롤을 못 하셨는지 이제 시간을 많이 이제 소요하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하지도 못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리뷰 내용에 좀 자세히 좀 담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5월 달에 외국인 개인 기관들 각 수급별로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는지 보고 이제 그들이 전략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어떤 쪽에 매매를 주로 하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쪽을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크게 여러분들이 코스피에 투자를 해야 되냐 코스닥에 투자를 해야 되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살펴보니까 코스피 쪽은요 각 주체별로 이제 제가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각 주체별로 탑10을 뽑아보니까 일반 기업 쪽보다는 오히려 ETN이나 이제 ETF 같은 뭐 시장 혹은 상품의 어떤 방향성에 투자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보였고요. 개인들은 보니까 인버스 상품이 그래도 좀 많이 내려왔어요. 인버스 상품이 많이 내려왔으면 다행이다 싶고 일반 종목 매수가 대부분이긴 한데 제일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원유 관련 ETN이 내려왔더라고요. 원유 관련 ETN이 좀 많이 사라진 게 원래 탑 이제 상위권에 있었는데 원유 관련 ETN이 좀 많이 사라졌고 외국인들 보니까 이제 IT랑 시장 상승 쪽에 이제 베팅하는 그 수급들이 많이 좀 나왔었고 기관은 역시나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원유 선물 그리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WS 이쪽에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코스피 쪽보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쪽에 좀 더 투자를 해보시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이 드리고 있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5월달 지금 1일부터 지난 금요일 수급만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오늘 영상은 오히려 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조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포인트는 코스닥 쪽입니다. 자, 우선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체별 탑 10 종목을 좀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각각 개인 외국인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뭐 개인 여기 있고 외국인 여기 있고 기관 여기 있죠. 자, 한번 쭉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포인트를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최근에는 이제 개인들 이제 시장을 받쳐주는 개인들 수급을 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개인 얘기는 빼놓고 외국인들이랑 기관이 최근에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외국인 기관들 매매 패턴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고 하셔야 될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외국인인데요. 외국인 탑 10 종목을 한번 볼게요. 하나씩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MH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펄어비스, 웹캐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네오위즈, 그리고 HLB, IMT 반도체, 콜마비 NH, 뉴트레요. 자, 하나씩 좀 짧게 설명드리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 MH 한국사이버결제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IT주잖아요. IT 전자결제주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 관련주로 엮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외부에 출입을 잘 안 하게 되죠. 네, 외부 잘 안 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집에서 이제 모든 걸 결제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배송 관련이 이제 되게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이버 결제주 이건 전자 결제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느 마트에 가서 이제 매수하는 거 사러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집에서 이제 주문을 많이 하니까 이런 사이버 결제 관련주들이 코로나 관련주로 엮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자, 두 번째 펄어비스.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원래 게임주죠. 근데 게임주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황사가 있거나 아니면 뭐 태풍 어떤 이상기후 이런 게 있을 때 보통 이제 안 나가고 집에서 이제 게임을 많이 하게 되니까 평소보다 게임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게임 관련주들도 보통 이제 그 관련주로 많이 엮이는데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펄어비스 역시 마찬가지로 게임 관련주인데 코로나19 관련 그쪽으로 좀 엮이면서 아무래도 이제 관련주로 이제 요번에 조금 상승 하락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웹캡시 보겠습니다. 웹캐시 같은 경우도 원래 핀테크 관련주예요. IT 관련주죠. 근데 이것도 역시 한국사이버결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결제 관련 해서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 두 개 같이 묶어서 보시면 어차피 바이오 제약주 얘도 코로나 관련주로 엮으면 될 것 같고 네오이즈 게임주죠. 그리고 요 펄어비스랑 똑같은 이유고요. 그리고 HLB 뭐 잘 아시겠지만 제약주잖아요. 제약주 당연히 코로나 관련주로 엮이겠죠. 그리고 IMT 반도체 유일하게 탑 10 종목 중에 유일하게 있는 IT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오늘 2차전지 조금 괜찮죠. 네,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콜마 BNH랑 뉴트리 이것도 같이 한번 엮어서 보시면 건강식품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뭐가 좋을까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코로나 관련주이다. 보시면 외국인들이 대략적으로 보시더라도 대부분 외국인들이 코로나 관련주 쪽에 집중하고 있다. 그 얘기는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 코로나 관련 이슈를
조금 더 이제 심각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커버링 됐지만 외국인들은 아직 그런 마음까지는 아닌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기관들이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좀 볼게요. 기관 탑10 종목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선은 시젠 보이시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원익 IPS, 수젠텍, 그리고 레이, 동진세미캠, 에코프로비엠, 랩지노믹스, 그리고 테크인. 자, 총 10가지 종목인데 보시면은 기관은 좀 뭔가 다르네? 라는 걸 여러분이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시젠, 대표적인 이번에 이제 사실은 좀 빵 떴었던 그 진단기기 관련 기업이죠. 네, 시젠 하나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주 이렇게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거 두 개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 외국인들 포지션대로 코로나 관련주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거, 색깔 제가 다른 걸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원익 IPS. 원익 IPS 아시겠지만 IT 반도체주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수젠텍. 수젠텍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진단 시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의료 장비 쪽이죠. 의료 장비 쪽으로 얘도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엮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밑에는 좀 다릅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주 수출을 제한하면서 그때 이제 좀 떴었던 종목인데 동진세미캠 IT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IT 2차전지 관련주죠. 오늘 2차전지가 조금 이제 핫한데 2차전지 관련 IT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랩지노믹스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체외 진단기죠. 체외 진단기 요것도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테크윙은 대표적인 IT 반도체 관련주죠. 보시면은 딱 이거만 봤을 때 외국인들은 코로나 관련주 쪽에 집중했는데 기관은 오히려 절반 정도는 IT 관련주 쪽에 좀 집중을 하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눈에 딱 보실 수 있게 바로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죠. 자, 요건데요. 일단은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 지금 이제 일반 종목보다는 ETN 쪽, ETF 시장 방향성 관련 쪽이 많기 때문에 일반 종목으로는 이제 코스닥이 낫다라는 단기적으로는 그 말씀 드리면서 이어가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외국인들, 기관들 각각 이제 탑 10 종목이에요. 하나 보시면 외국인들 쭉 다 코로나 관련주. IMT 반도체 하나, IT 2차 관련주. 그리고 기관 보시면은 진단기, 바이오, 제약, 진단 시약, 의료 장비 10개 중에 6개가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4개가 IT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 이 정도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외국인들은 코로나 관련주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기관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와 IT 관련주의 양 포지션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외국인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기관을 따라가느냐. 기관을 따라갔을 때 코로나 관련주를 가느냐 아니면 IT주를 가느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제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제 의견은 당연히 저는 IT 쪽 라인입니다. 왜 IT 쪽을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코로나 쪽을 왜 안 하는지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자, 코로나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코로나 관련주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 그래요. 짧은 단기 매매는 가능해요. 뭐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그때그때 봐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하실 수 있는,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한데 뭐 사실 대부분 직장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직장인분들이 막 회의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중간에 막 뭐 매수 매도하기 참 어렵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은 최대한 코로나주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좀 의견을 드립니다. 매수는 하지만 매도를 잘못하게 되면 딴 사람들은 뭐 10% 20% 수익 나는데 남은 막 2, 3% 막 수익 내거나 아니면 손실 입고 이제 팔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단 성공 가능성은 제가 보시면 여기다가 성공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 라고 제가 이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피크는 지났죠. 우리나라, 미국, 유럽 다 피크는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선 얘기 못하는데 이제 뭐 유튜브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세력이 들어가서 어떤 정보를 갖다가 이제 코로나 관련주를 엮어서 이제 올린다고 봤을 때 피크가 지나게 되면은 걔들은 피크로 가면서 주가를 올려가면서 지들이 물량을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게 보통 일반적인 개인들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한 피크가 지나고 마지막 단계 지금 주가 올리고 내리는 거는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선수들 표현으로 청소기, 진공 청소기를 돌린다는 표현을 써요. 보통 우리가 이제 집에서 청소기 이제 막 하고 이제 쭉 돌리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괜히 그런 진공 청소기 돌리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엮여가지고 나중에 애매한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크가 지났기 때문에 단타 성공 확률, 뭐 매매 투자 성공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움직이는 그 기간 자체도 원래는 좀 짧게 움직였는데 지금 굉장히 길어졌죠. 원래는 뭐 하루에도 움직이고 하루에도 이틀에도 막 움직였는데 지금은 뭐 4, 5일, 일주일, 뭐 더 길게는 막 2주 이렇게 길어졌잖아요. 그 부분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부분 기업들이 뭐 실적 부진 기업들이 많아요. 물론 실적주들도 꽤 많긴 많은데, 보통 이제 실적 부진한 기업들, 거래량 이제 빵빵땅 터지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주가 가지고 이제 장난질 치는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 시총 작은 기업들, 뭐 동전주들 이런 애들. 그러니까 단순히 테마로만 올라가는 기업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 특히나 이제 우리가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마무리가 됐잖아요. 근데 1분기 실적을 딱 봤을 때 진짜 안 좋은데, 너무너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테마로만 움직여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기업들은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좀 조심하시라 말씀드리고요. 코로나가 최근에 다시 증가했지만 명백히 피크기가 지났다. 1번과 좀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네 번째, 테마주가 무너진 거는 한순간이다. 이거는 진짜 한순간이에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1번이랑 이것도 연결되는데, 단기적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최대한 좀 조심히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여기까지 코로나 관련주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 좀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제가 왜 IT 쪽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IT 관련 쪽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사실 방송에서 이제 시간이 쫓겨가지고요. 제가 이 시계가 딱 보이는데 시간이 쫓겨가지고 이것도 진짜 너무 빨리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이유, 코로나19 관련 이슈에도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특히 세 번째, 삼성전자 실적 중에 반도체 섹션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코로나19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분기에. 자,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가 증가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PC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반도체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적주들, 그러니까 이게 그잖아요. 1분기에는 경제 지표도 그렇고 기업들 실적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오히려 반도체 관련 쪽은요,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들 다 안 좋을 때 좋게 나온 애들은 남들 좋을 때 더 좋겠죠. 그죠? 그런 의미로.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지난 4월 달에 이제 실적 컨퍼런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2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실적은 더 좋을 것이다. 실적이 견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2분기 실적은 이제 4, 5, 6월 3개월이고요. 그리고 발표 마감일은 7월, 8월 15일이죠. 그죠? 7월 때까지 발표하고 이제 8월 15일까지 발표를, 보통 45일 이내에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8월 15일까지 발표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제 5월 18일이니까 대략적으로 8월 15일 중반까지면은 한 3개월 정도는 IT 쪽,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좀 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남들이 다 안 좋을 때도 좋았다. 그러면 남들이 좋아지면 당연히 얘도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 의미로 지금은 오히려 이제 다른 쪽, 코로나19나 다른 쪽 섹터보다는 오히려 IT 쪽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여기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그대로 다 잘려나간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관심 종목을 좀 불러드리기로 했어요. 관심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한번 해보셔라 라고 좀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지금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뭐 종목 뭐 그냥 이런 거 관심 가지시라는 의미, 이거 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리고 제가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만 하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은 매매를 해보셔도 되는 거, 저는 의견만 드리고 절대 이건 여러분께 매수매도 리딩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T 반도체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총 준비한 거는 5개였어요. 넷패스부터 워닝 IPS, 테스, ICD, LOT, 베큐um 5개인데, 여기서 제가 사실 방송에 준비한 거는 뭐였냐면은 요거 다 빼놓고 이 중에서 제가 방송으로 오늘 설명하려고 했었던 게, 첫 번째 워닝 IPS, 그리고 두 번째 ICD, 요거 2개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6개 준비를 했고, 보시면은 밑에 매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게 어떤 의미냐, 첫 번째 포인트 보시면요, 코스닥 2월경 지수는 현재 돌파, 반도체 실적도 돌파 굉장히 좋게 나왔다. 하지만 주가는 아직 2월을 회복하지 못했다. 주가는 올라왔지만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잘 보세요. 자,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종목이 제가 오늘 첫 번째 준비했었던 워닝 IPS인데요.
원익 IPS 여러분 잘 아시죠? 이번에 실적 진짜 무지막지하게 뽑았잖아요. 우리 실적 한번 볼까요? 원익 IPS 실적 한번 보고 오죠.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재무제표 보는 것부터 설명 좀 드릴게요. 정말 간단하게. 자, 보시면 원익 IPS입니다. 보통 보면 이제 오른쪽이 지난 분기고 왼쪽이 이번 분기예요. 자, 누적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거는 3개월, 그죠? 1분기 것이 중요한데 지난 1분기 때 매출 얼마였습니까? 1310억이었죠? 근데 이번에 1819억. 진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얼마 늘었습니까? 원익 IPS 39%, 그죠? 요거 좀 적어드릴까요? 원익 IPS 매출이 39% 증가했고요. 자, 영업이익 보시죠. 영업이익 작년에 63억, 그리고 올해 144억 나왔죠. 자그마치 127%. 어마어마하죠? 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7%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뭘 봐야 됩니까? 당기순이익 봐야죠. 자, 당기순이익 작년 49억, 올해는 137억. 어마어마하죠? 얼마 늘었습니까? 179%. 네. 어마무시하게 늘었죠? 네, 실적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늘은 종목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주가지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원익 IPS. 일단은 실적 발표가 나왔고, 오늘, 이게 참 아까 방송 때 소개해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래 꼬리를 달아버렸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일단,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수가를 얼마로 지정했냐면은, 33,500원. 33,500원 이하로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제가 준비했고요. 자, 목표가는 36,5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31,000원. 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가 보시면은 여기에 33,500원 이하로 매수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6,500원인데,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원익 IPS랑 ICD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단기 쪽, 하나는 중기 쪽인데, 원익 IPS를 좀 단기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단기니까 수익률은 짧게, 지난번 고점 자리 근처인 36,500원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3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요 밑에 31,000원, 31,0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손절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ICD예요. 자, ICD를 준비했는데 요건 조금 이제 원익 IPS보다는 기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주가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게 사실 이제 주식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ICD는 상대적으로 조금 기간의 여유를 좀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ICD 같은 경우는 17,500원, 현재 지금 17,150원이니까 매수 가는 그런 자리 있어요. 자,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은 잘 아시는 대로 지난 1월 20일 날, 고점 자리고요. 조금 기간 여유롭게 보는 종목이니까 목표 수익률도 조금 높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21선. 네, 보시면 여기 21선 올라오죠, 여기. 네. 21선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손절 라인을 이탈했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강하게 장대 음봉으로 확 밀어버릴 때 손절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초반에 시장 밀고 중간에 시장 밀었다가 막판에 이제 아래 꼬리 달아준 케이스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ICD 요거 실적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연결 재무 상태표입니다. 보시면은 자, 매출액 작년에 341억이었죠? 근데 이번에 462억 얼마예요? 매출액이 얼마가 늘었습니까? ICD 총 35%가 급증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급증했고요. 자, 영업이익 볼게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4억 1,500만 원 정도에서 이번에 83억.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자그마치 1,889%.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1,889%. 1,000%가 넘게 올랐어요. 미쳤죠? 자, 이거는 진짜 미친 실적이죠. 그리고 당기순이익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 작년에 11억, 그리고 올해 73억. 그럼 총 플러스 553%.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주가 상황이 어떤지 한번 봐야겠죠. 자, 오히려 오늘 이렇게 어마무시한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조용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한번 해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종목은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 방송에서 언급하려고 준비했던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 제가 이것도 괜찮다, 실적 보고 이제 현재 기술적으로 괜찮은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판단하셔가지고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드립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절대 종목을 추천드리거나 여러분들께 리딩하는 그런 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장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참고를 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한국경제TV 오늘자 방송 리뷰 영상이라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많이 되신 분들은 요 바로 위에 효키라 라이브 동그라미를 누르시면은 구독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관련 영상들을 쭉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효키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